그래서 바로 학교 폭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학년은 일단 공부보다는 그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교육 활동을 짜고 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초등교사 임은영이고요. 좌충우돌 신규교사 성장 레시피의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직 저는 마음은 신규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신규라고 불리기에는 좀 애매한 연차라서 그 경력 교사들의 지혜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신규 교사로서의 열정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중간에 끼인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쪽이 아이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TV 프로그램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유명해지고 또 SNS에도 많이 퍼지면서 금쪽이라는 단어가 문제아이를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그 용어를 되게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사로서 어떤 한 아이를 그렇게 어떤 용어로 구분 짓는 것 자체가 그 아이를 낙인 찍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느껴져서 그 용어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그 신규교사 성장 레시피 책에서는 그 용어 대신에 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어도 적절한 사랑과 적절한 지도가 있다면 언제든 어떤 시기에든 빛나는 존재로 자랄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이마다 굉장히 특성이 많이 달라요. 어떤 보석들은 이제 선생님이 따뜻한 말을 한번 해주거나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만으로도 좀 변화해보려는 의지를 갖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긴 시간을 좀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켜주는 그런 인내를 요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어떤 한 아이에게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또 이런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이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아이를 끝까지 믿어준다면 단기간에 1년 안에 변화할 수는 없더라도 언젠가는 빛나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학생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이게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이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 선생님이 너를 지금 계속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어. 라든지 아니면 너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아이야. 라는 이런 가능성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이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접근을 해보고 그러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님과 소통하면서 가정에서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석인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먼저 학부모님께 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연락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애는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아니면 지금까지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는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하면서 방어적으로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관찰해보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게 돼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여러 명, 20명의 친구들 가운데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아니면 모둠 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학교 규칙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담임교사가 간혹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 아이의 단점에 대한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담임교사의 마음을 좀 진심을 알아주시고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하는 피드백을 좀 신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할 때 그 아이가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께서 용기 내어 학부모님께 드린 그런 말씀들을 우리 아이는 안 그래.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임하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석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이름을 불러주고 또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잘했던 건 뭐고 내일은 이런 거 더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좀 자주 해주는 편인데요. 실제로 한 아이에게 요즘에 너가 굉장히 선생님이랑 약속했던 것들 노력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너가 학교 생활도 더 잘 즐겁게 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기분이 너무 좋아.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더니 학생이 그 말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자기도 좀 더 생활 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큰 힘을 얻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반에서는 이제 매일 집에 가기 전에 그날 좀 변화한 아이들, 아니면 뭐 친구들을 배려한 아이, 양보한 아이, 뭐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여한 아이, 이런 아이들에게 칭찬 쪽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나눠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에게 몰래 가서 집에 가서 너만 봐 하면서 이제 비밀스럽게 전달해줄 때도 있는데, 그런 쪽지를 주고 나면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현관문 앞에다가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학교 오기 전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그 쪽지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받는 아이야 나는, 그래서 오늘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치고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들게 된 계기는 아까 얘기했던 저희 반 보석 때문인데요. 그 보석이 굉장히 칭찬이라는 것에 강화가 많이 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뭐 잘 못하고 있는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알려주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선생님이 강조해서 칭찬을 해주었을 때 그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다른 부분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친구가 있었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칭찬 쪽지라는 걸 도입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나를 좋게 봐주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입학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1학년은 일단 공부보다는 그 초기 적응 활동이라는 기간도 있는 만큼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교육 활동을 짜고 있어요. 공부보다는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입학 전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기본적으로 성교육을 가정에서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할 때 보면 누구야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팔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계속 해왔고 그렇게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와서도 무의식적으로 친구를 이렇게 계속 만진다거나 껴안는다거나 하는 그런 터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무의식적인 접촉도 이제 나중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 몸에는 경계가 있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다른 친구의 몸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성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좋고요. 담임교사가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면 화장실 연습을 꼭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혼자 화장실에 가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그다음에 물을 내리고 옷을 입는 것까지 그 과정을 혼자서도 낯선 화장실에 가서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학교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낯선 환경이고 또 화장실도 유치원에서 봤던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해서 참거나 또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그리고 또 특히 1학년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을 가보면 물이 안 내려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스스로 처리하는 걸 연습해서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요청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물론 너무 잦은 요청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요청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여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할 때는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경우에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안 가지고 와서 친구한테 빌려야 되는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구야 나 이거 오늘 안 가지고 왔는데 한 번만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미리 익혀두면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아이들끼리 화장실에서 뭐 자기 몸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호기심을 바탕으로 그런 걸 이제 내 걸 보여줄 테니까 너의 몸도 보여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학년 전체에 같이 그런 성교육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하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바로 학교 폭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